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진짜 나라가 누란의 위기예요. 네이버 라인 야후 문제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유승민 대표가 어제 5년 만에 팬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 침탈이라고 얘기한 것은 한심한 발상이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토 히로부미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5대 후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이 파장을 키우는 역할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인 사태를 이토 히로부미의 그 5대조 손자인가요? 네, 손자. 손자가 그 회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총무상, 일본 총무상. 이 사건에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취지로 그렇죠. 얘기를 한 건데 글쎄 이제 그것이 이 사태를 키우는 상황이 국민적인 그 대일 감정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지지나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표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될지 여부는 또 생각해볼 지점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이제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는 지금 이제 몸풀기를 시작한 거죠. 자기가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거에 좀 아마 나올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냥 나오기만 한 거다? 아니 부딪힐 땐 세게 부딪혀야죠. 그런데 이미 몇 번을 실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멀리 뛰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만약에 몸풀기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슬그머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세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맥락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토 자손이 아니면 입 다물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토 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이토의 후손이더라 이런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 행정 지도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 정부가 언급을 하면 한국 정부도 당연히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 WTO 체제잖아요. 그리고 자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소송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입 다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를 비판을 해야죠. 저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 평론가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 평론가라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근거는 있지만은 또 저기 한일전 끌고 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상대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던진 그 도체 뭐하러 끼어들어옵니까 억지로 스스로 친일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승민 대표가 친일 프레임으로 들어왔다. 프레임에 들어온 거죠. 이토 히로부미 이야기면 맞아. 이토 히로부미 잘못했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정책 대안을 내. 우리 정부 더 잘못했어. 이렇게 갔어야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은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일본 잘못했어.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도 이걸 너무 전략적으로 이용하지는 마.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제일 첫 장에다가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민주당은 늘 친일파 청산만 외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자기들이 친일파다라고 자백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여튼 야당은 더 세게 말씀하셔야 되고 국가로 하여금 그러니까 정부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건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더 세게 해주셔야 정부도 그걸 지렛대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더 세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 개혁신당 야당 아니에요? 저희도 정부에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더군다나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들의 토론 주제로 어제인가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5명이 다 대부분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걸 활용할 만한 최소한의 인식 수준과 전략적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야당이 이렇게 때리니까 일본과 협상하는데 유리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인데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 박정희가 네. 대학생들 데모 엄청나게 심하게 했잖아요. 네, 반대 네. 투쟁했잖아요. 그 박정희 협상에서 그거 활용했어요. 네. 돈 더 받아내는데 그 다음에 저기 베트남전 파병할 때도 야당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국한테 지원금 더 뜯어내는 도구로서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하나의 전략적 머리여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의 그런 머리도 없는 정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일머리가 있는 정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보수 언론이 조선일보가 제일 세게 쓰기 시작했어요. 네? 알려진 게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일본 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왜 고조 오대손이더라라고 하면 이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국익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익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중대 현안에 대해서 자국보를 위해서 자국에 있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니 기시다하고 돈가스 먹고 오므라이스 먹고 술만 마시면 뭐하냐 이럴 때 적극적으로 통화해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침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구미 외교사 책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뭐 자유주의 외교가 어떻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외교는 무조건 국익이에요. 외교는 무조건 국익이에요. 자, 일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로 치면 이거 아닙니까? 카카오톡에 외국 지분이 있는 거잖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쪽으로 돌리고 싶죠. 카카오톡이 우리 행정적인 망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외국이 갖고 있다. 네. 당연히 뺏고 싶지. 예.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쪽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거 지켜야죠. 우리 자본인데 우리 기술력인데 당연히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무슨 자유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 어떤 뭐 연대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에는 그런 네.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이 뭔지 네. 외교적 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100년 전에 E.H. 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실제 말하면은. 뭘 알겠어. 그걸 기대를 해. 아니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에요. 기대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기대를 접으시라고. 3년이나 남았는데. 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근본적인 물음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지? 아니 근데 그때 후보 시절에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때 그분은 어떤 태도였어요? 그때는 민주당을 이겨야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이겨야 됐기 때문에 아니 예? 목표가 민주당 이기는 거밖에 없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이 많다고 판단했고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기기 위해서 네. 했죠. 양도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야기하세요 빨리.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왜 검찰총장을 시켜갖고 네. 그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 시켜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었고 말이야 사람을 키웠어. 그러니까 자 네. 떠나서? 그런 게 물음을 자꾸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집권 5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을까?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모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걸 변화시키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좀 던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네. 야당하고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거가 있어야 돼. 절실하게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야당이 방해가 된다. 그럼 그 야당을 설득을 하고 무엇을 줘서라도 네. 관철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 이분은 뭐를 해? 하고 싶은 거 수사.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의료 개혁이니 뭔 개혁이니 네, 뭐 네. 개혁 세 가지 노동 개혁 뭐 네, 얘기를 했는데 연금 개혁. 말만 있지 실제로 그걸 하려고 얼마만큼 야당을 설득을 하고 관철을 시키고 야당이 반대를 하면 어떤 의원이 주요하게 반대를 하는 것 사람인지 그분을 대통령실로 부르든 뭐 관저로 부르든 예? 그분 설득하고 뭐 이런 노력들과 과정들이 하나라도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일에 관심이 없다.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도대체 대통령을 왜 하려고 했느냐. 네. 대통령 자리가 목적이었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앞으로 3년 기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큰일. 네. 나라를 위해서 그만해야 돼요. 네? 나라를 위해서 그만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됩니다. 저는 그 나라를 위한다면은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경제 관료들 중에 네.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로 정부 채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고 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 국면에 들어가자 선언하고 여야 합의 통해서 만들고
본인은 거기에서 용서를 빌고 내 사후 안전판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든가 그게 자신이 없으면 화성으로 발사되는 로켓들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화성으로 저기 망명을 가든가. 화성도 못 가요. 거의 이준석이 있어갖고. 아, 그러네. 야, 신박한 질문이다. 야. 진짜 큰일이네. 갈 데가 없네. 예? 네? 걱정이다.